태평천하. 일단 일제강점기 작품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윤직원 영감이 주인공인 건 맞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 그러니까 전형적인 친일파, 그러니까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원래 개성적 인물은 그러니까 현대 소설은 개성적 인물을 많이 다루는데, 태평천하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던 친일 세력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뒷부분을 보면 윤직원 영감이 몰락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데, 그게 혹시 주인공의 몰락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라던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지금 풍자의 대상이자 비판의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의 몰락에서 독자들은 통쾌함을 느껴야 된다. 이쪽으로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작가의 의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면서.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윤직원 영감의 심리라는 거 아니야? 윤직원 영감의 심리가 나타나 있고 나가 아니란 말이야? 항상 기준은 나가 아니다. 그럼 3인칭인데. 3인칭인데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서술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대화 부분이잖아, 얘들아. 대화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아주 기본적인 걸 복잡하게 꼬는 걸 조심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인물의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의 말이니까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서술자의 말에서 서술자의 시점이나 위치를 찾는 건데, 서술자는 지금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어. 근데 윤직원 영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심리가 서술돼 있어.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 다음에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여기서 전보가 되게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고 있어.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윤직원이 지금 원래 승승장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승승장구. 왜냐면 종학이가 이제 경찰서장이 되면 우리 집안이라고 자꾸 윤직원 영감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이 재산을 지킬 거다, 이런 계산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보로 인해서 윤직원 영감이 믿었던 종학이가 윤직원 영감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 바르게 살게 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라는 걸 암시하고 윤직원 영감 입장에선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이 집안이 장차 몰락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야.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꼭 맞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 생각?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이지. 꼭 알맞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알맞다고 생각하는 거 서술자잖아. 이런 거 편집자적 논평인데, 지금 태평천하가 중요한 소설인 이유는 얘가 판소리 소설의 형식을 계승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말투도 되게 구어체를 쓰고 있어. 서술자가 약간 좀 이런 거. 꼭 맞겠습니다. 꼬집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경어체를 쓰는 거. 경어체가 구어체야. 구어체에 포함돼. 경어체가 높임말인데 구어체에 포함이 되고, 이때 지금 뭔가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소설에서 경어체를 쓰는 거는 독자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고, 독자들은 그러니까 서술자가 풍자하고자 하는 그런 풍자성을, 아니, 이거 아닌데. 자,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존댓말을 써주면서 나를 존중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서술자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어쨌든 경어체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정리하자면 경어체로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그런데 경어체는 구어체의 일종으로 판소리 사설체와도 매우 닮아 있다. 판소리도 왜 공연문학이어서 되게 구어체, 그리고 막 관객들에게 막 말을 건네거나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판소리에서. 그 다음 동경서 전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윤직원네 식구들 다, 종학이 빼고 다 부정적 인물이어서 윤주사가 그렇다고 막 점잖고 너그럽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그냥 윤직원 영감이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희화화하고 있는 거지. 희화화. 이렇게 속사놓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 같은 그런 늙은이다, 뭐 이런 거지.
자, 동경서 전보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자, 종아기가 경시청에 붙잡혔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집안의 몰락이 시작되는 부분.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자, 이런 것도 막 음성상징어 이런 거 원래 판소리 사설 흥부전에서도 지금 위에 흥부전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어휴, 저러다가 방이 꺼질 뻔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약간 편집자가 옆에서 까불까불 하는 거고. 모여선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좀 과장돼 있지? 그것도 역시 희화화. 그치? 통쾌감. 부정적 인물이니까. 그거 웬 소리냐? 응? 웬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면 윤주사는 족기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 서사적기는 국면 전환 승승장구하던 윤직원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죠. 분노와 극면 전환. 자, 원문은 1문이니까 몰라보고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정보를 주는 이유는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비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종악,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근데 내가 이 소설을 읽는데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겠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됐다는 건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가담을 했다. 그런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회주의가 그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발달하니까 그럼 종학이는 그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이 사회주의는 독립운동 주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기댔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면 사회주의의 힘을 빌려서 일본이라는 어떤 제국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활로를 찾으려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학이가 사실은 사회주의의 운동에 가담했다는 건 독립운동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하고 아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지 이제 종학이는.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가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이런 거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인물의 행위를 과장되게 묘사를 해서 희화화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윤직원 영감은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가 땅이 막 지진이 나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절망감을 느끼는데 그게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아기를 걱정해서가 아니라고 지금 그냥 빡친 거야. 왜? 종아기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잘해. 그래서 집안의 재산을 맡기려고 했어. 사실은 집안의 재산을 맡긴다는 게 종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좀 더 불리는데 종아기를 활용하려고 했어. 종아기를 이용하려고 했지. 종아기는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재산 불리기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그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했다니까 윤직원 영감이 지금 빡친 거고 무엇보다도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독립운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자 그런데 사회주의는 도둑놈이다 라는 그 논리가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알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경제학자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모순이 있어 얘들아. 그건 자본을 가진 자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태생적 모순이야. 한계고 이거는 이제 너네가 나중에 혹시라도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지금까지 경제학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 대안으로 노동자 우선이라는 걸 외친 거고 그러니까 자본만큼이나 노동력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이걸로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윤직원 영감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일제강점기의 자본주의는 일제강점기 자본주의란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의 일종이었다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제 일본하고 대항할 만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와 연대를 하면 독립운동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가담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그냥 도적놈들, 도둑놈들로 오해를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런데 지금도 이런 논리가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도둑놈이다, 뭐 복지는 도둑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지. 자, 이건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윤직원 영감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 그 다음에 분하고 무서웠다. 이거 왜 이러냐? 쏘리. 자,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게 퍼지면 이제 자기가 재산을 다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네가 읽어야 되는 건 윤직원 영감은 손자 종아기보단 지금 재산이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야? 비인간적이라는 거지. 진나라를 망할 자, 호. 자, 이거는 고사다, 고사.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 라는 신탁을 받고, 예언을 받고, 우리 진시황제가 호?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진나라가 망한다고? 자, 그러면 만리장성을 쌓자 하고 만리장성을 쌓은 건데, 사실은 이 호가 자식 호해의 호였다라는 거지. 오랑캐가 아니고. 자식 이름을 왜 호해라고 졌는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오랑캐를 물리칠, 뭐 이런 의미로 졌는지. 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시황제가 아들에게 물려주자마자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였던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복선이죠.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라는 고사를 여기다 넣은 건 이 윤직원 영감네를 망하게 할 자는 바로 종학이다 해서 대응이 되지. 진나라가 그러니까 윤직원네 집안, 호가 바로 종학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어쨌든 진시 황제는 자기 자식이 진나라를 망치는 걸 못 봤으니까 좀 행복했을 거다. 근데 윤직원 영감은 불행하다, 이런 얘기지. 자, 이런 거 막 큰 소리, 미안.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과장된 묘사, 희화화. 자, 그 다음에 뭘까? 그럼 우리 손자한테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진심이죠, 진심. 그러니까 진짜로 화가 난 거야. 아니, 경찰서장 하라고 유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줬는데 경찰서에 잡혔다고? 오사 육시를 할 놈이, 그러니까 막 육시 알지?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식한테도 지금 재산이 너무 소중한 거지. 재산이. 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이거 윤직원 영감의 진심 맞아.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윤직원 영감은. 근데 일제강점기는 대부분에게는 되게 힘든 시대였단 말이야. 너네 이게 별로 안 와닿는 사람은 윤직원 영감하고 시선을 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원래 강자 입장에서 모든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이 현실에 윤직원 영감이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건, 윤직원 영감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게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라는 거지. 그럼 일제강점기에 착취당하는 위치에 있는 건 같은 민족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우리 민족이라는 민족에도 없고 공동체 정신도 없어. 공동체 정신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주변의 불행이라던가 비극을 혹은 역사적 관점을 모두 다 내던진 채 재산만 모은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심은 맞는데 여기서부터 하는 얘기가 진심 맞아. 화적패가 있냐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오죽이냐 좋은 세상이냐, 거리거리 순사요, 남은 수십만 동병을 허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 주는데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 이런 걸 태평천하라고 해야 된다. 자, 이게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인 거지. 이런 걸 왜곡된 역사 의식, 그 다음에 민족의식 부재, 민족의식이 없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정신 부재. 그러니까 이거 윤직원 영감의 진심 맞는데 이거 왜 반어적 풍자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반어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가가 의도하는 거, 서술자가 의도하는 건 이걸 지금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이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게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불의,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해서 반어적 풍자를 시도한다라고 봐서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야. 태평천하라는 이 제목이 반어적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태평천하가 아니니까. 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그냥 이걸 비극적으로 읽으면 안 돼, 얘들아. 그지? 왜냐면 바로 이어서 가벼워지잖아. 괄괄한지 방금 미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식구들도 혹시 이어른이 미친놈이 되진 않는지, 이게 한자로 써놔서 그렇지 지랄 발광할 때 발광이고 상성이 혹시라도 정신 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너무 흥분을 하니까 희화. 그런데 독자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윤직원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어서. 착착 깎아주길로 그놈을 내가 핀지하여서가 편지를 보내서 100년 징역을 살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손자인데도 뭐를 하는 거냐면 선을 긋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독립운동을 한 건 나랑은 상관없다. 뭐 이런 거지. 알겠지? 자, 그놈이 만석군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섭을 하다니. 죽일 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서 그냥 하고 잘라야겠어. 역시 태평천하. 자,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식구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그냥 서로 마주보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점점점 여운을 남겼죠. 이 여운의 효과는 그러니까 몰락, 암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통쾌함을 안겨줄 수 있다. 부정적 인물의 몰락은 통쾌함으로 이어져야겠지. 그 다음에 장수의 죽음은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이렇게 되겠지? 자, 태평천하. 그런데 이제 태평천하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 꼭 알고 가야 되는 건 역시 판소리계 사설, 고전소설을 형식을 계승했다. 또, 자, 윤직원 일가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삶의 모습을 제시. 당대 사회의 모순.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산층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괴로워하는 옆에 동포들이 많은데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윤직원 일가 사람들은 모두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종학이 빼고, 이는 부패한 지방 수령이나 일제의 식민지 체제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이윤 추구나 주색 잡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이 부패한 지방 수령이 윤직원 아버지 때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부패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고, 또 일제의 식민지 체제 안에서 그럼 건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이런 윤직원 집안 사람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또 일제강점기가 고통스럽게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 이윤 추구나 주색 잡기의 급급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어떤 부정적 면모를 강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작가는 여기가 중요해. 그들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워 한바탕 추켜 세우는 듯 서술하는 방식으로 막 존댓말 꼬박꼬박 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어체를 꼬박꼬박 쓰고, 물론 독자들을 향한 거지만 그들의 추악한 삶의 모습에 대한 희화를 시도한다. 요즘에 왜 드라마나 그런 것들에서 왜 재벌집 풍자하는 거 있잖아. 개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우리가 그거 헷갈리지 않잖아. 왜 얼마 전에 물잔 집어 던져가지고 파기 시작했는데 그냥 까도 막 진짜 양파같이 막 추악한 면만 계속 드러나는 대한항공사 가족들처럼, 우리가 대한항공사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서술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옹호하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퇴락한 삶에 대한 비판.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여기까지만.